자, 이번 시간에 이제 양도소득세 이제 마무리 단원, 자, 국외자산과 종합소득세 중 사업소득 부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388페이지.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 뭐 이 확장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국내 자산에 대한 양도세도 힘드는데 국외 자산까지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지만 국외 양도소득세는 그렇게 많은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국내 자산의 양도세와 혼돈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자, 이제는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그냥 자본자유화 같은 거 우리가 시행되다 보니까 국내 자본을 가지고 국외에 나가서 부동산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이해하면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에서는 자, 납세 의무자, 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기본 이 틀에다가 우리 이제 공조도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국외자산의 양도세 납세 의무는 거주자만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로서 국외산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해서 국내 주소곳을 둔 자만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로서 5년 이상.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외자산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의 부동산을 팔 경우에 비거주자는 그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에 부동산 파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주자는 국내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우리가 183일 이상 그것을 둔 개인이잖아요. 거주자로서 국외 부동산을 받았을 때 확인되죠. 그랬을 때 그 국외산도 거주자로서 계속해서 국내 5년 이상 주소곳을 둔 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과세 대상 하면 국내 걸 국외로 옮기면 됩니다. 그랬는데 특히 부동산 임차권만 임차권. 자, 국내 걸 국외로 옮기면 되는데 부동산 임차권에 대해서는 등기하고 미등기. 그래서 국외 자산에 대해서는 등기, 미등기 관계없이 대상이 됩니다. 이유는 국외 자산에 대해서는 미등기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은 국내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에 한해지만 국외하고 구분하셔야겠죠. 다음에 과세표준.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여기서 당연히 실지거래가액이 의합니다. 그럼 양도 차익을 구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인데 국외자산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내 걸 준용해서 적용이 되어집니다. 제가 국내 자산을 준용한다고 그랬죠? 국내. 그래서 소득별로 각각 연 250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덩어리 구분. 그러면 세율에 있어서는 특히 부동산, 국외 부동산을 팔았을 때는 보유기간 따지지 않고 6에서 40%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국외 납세, 자, 우리가 과세 요건의 틀인 의무자 대상표준 세율의 틀을 잡아서 정리했는데, 그러면 국외산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납부할 거나 납부할 세액에 있어서 납부할 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겠죠? 국외에서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산입한다거나, 애국납부 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으면서
필요경비로서 빼든지 애국납부 세액공제로서 빼든지 그 말은 국제 간의 이중과세가 안 되니까 미국, 일본선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는 자, 세액공제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든지 애국납부 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국외에서는 더 내용이 많지만 이 내용에서 핵심을 잡아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391페이지 자본자유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내 국외에 대한 형평을 고려해서 국외에서는 양도소득세 신설이 됐는데 설명 중 틀린 걸 했었죠? 1번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로서 국외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이죠. 3년 이상 국내 주소곳을 둔 자만 틀렸죠. 5년 이상. 두 번째, 과세의 대상은 국외자산에 대해서는 토지 건물 그리고 특정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포함이 되죠. 국내 걸 옮기면 되죠. 양도 차익을 산정할 때 실질 거래가액에 의합니다. 네 번째, 차익을 우리가 미국, 일본 땅은 미국 땅은 우리가 달러를 받을 것이고 우리가 일본 땅은 엔화죠. 이걸 우리 원화로 환산할 거 아니에요. 자, 애국인과 원화를 환산할 경우에 대해서는 환산율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우리가 받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기준환율, 제정환율에 따라 환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 국외산에 대해서 납부세액은 국내에서 납부할 세액 계산 시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산입하든지 애국납부 세액공제로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국외산의 핵심을 잡았지만은 국내가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육공주로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데 종합소득세 중에 사업소득에 대해서 자, 핵심을 두는 겁니다. 사업소득. 그래서 이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열거주에 따라서 사업소득의 범위에 대해서 첫째는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소득, 부동산 임대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 그래서 크게 사업소득의 범위는 건설업, 부동산업의 부동산 매매, 중개 서비스인데 매매업,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에 이렇게 틀 잡아서 그러면 건설업, 부동산 매매업을 구분할 때 건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을 건설업, 부동산 매매업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을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데 그러면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이니까 주택 신축 판매업은 건설을 보고 비주거용 건물 개발은 상가 신축 등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겠다. 따라서 자, 주거용과 비주거에 대해서 주택하고 상가에 대해서 겸용주택이 있겠다. 이 겸용주택에 있어서는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팔 거냐, 각각 매매 단위로 팔 거냐 다른데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팔았을 때는 양도소득세 규정을 따라가면 된다. 그 말은 주택의 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으로, 적거나 같을 때는 주택뿐만 주택으로 보는 그 겸용세 판정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주거용 건물개발 공급업은 건설업으로 보는데 주택 신축 판매, 자, 그래서 판매업은
업은 건설업으로 사업소득의 범위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 건설업하고 매매업의 차이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자, 특히 애정신고 자, O냐 X냐. 그래서 건설업에 대해서는 애정신고 의무가 없죠. 그냥 자, 부동산 매매는 애정신고 의무가 있게 되겠다. 자, 그래서 자, 이 애정신고에 대한 의무에 대한 여부도 볼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매매업, 이제 매매업은 비주인 건물 개발 공급을 매매업이라고 하는데 이 부동산 매매업은 배트맨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1과세기간 동안 1회 이상 자,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 사업 목적이니까 부가가치는 그냥 1과세 기간 동안 한 번 이상 취득하고 2번 이상 판매를 매매업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 매매업에서는 애정신고 의무가 있으니까 자, 이 매매 차익을 산정해야겠다. 그 말이에요. 자, 매매 차익. 그 매매 차익을 산정을 할 때 매매가액에서 역시 필요, 경비 등을 차감해서 매매 차익을 구하는데 이 매매 차익의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실가로 합니다. 실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필요 경비에 있어서도 자본적 지출에 가고 양도비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물론 실제 취득가액은 기본이고요. 자, 그런데 법률에 따른 공과금 등도 법률에 따른 자, 공제가 되는데 매매 차익을 구할 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에서 매매업의 매매 차익을 산정을 할 때 특별 공제는 적용이 되지만 기본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가장 쉽게 정리하려면 기본 공제 앞에 양도소득 기본 공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매매업의 사업소득의 종합소득의 매매업의 사업소득의 종합소득이잖아요. 양도소득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종합소득 공제에는 공제가 있는데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공제가 안 되니까 기본은 250을 빼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소득의 종합소득 공제가 있으니까 기본을 또 250을 빼주면은 엄청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을 생각하시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공제는 적용이 되나 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깐 참고로 칠판 왼쪽 봐보세요. 보시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X, 기본공제 적용이 되죠. 그런데 사업소득에 매매차익 구할 때는 반대잖아요. 지금 자, 다시 한번 칠판에 특별공제 X, 기본공제 O는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규정이고 이거 지금은 종합소득세 중 사업소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내 자산의 양도소득세인지 국외 자산의 양도소득세인지 종합소득세 중 사업소득의 문제인지 이런 걸 좀 구분을 좀 하셔야겠다. 그래서 이 매매 차익 산정 과정에 자, 차익에서 세일고에서 애정신고는 양도소득세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동산
임대업이 있더라. 그럼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로 발생한 소득이 매매업의 사업소득인데, 그게 부동산의 권리, 대여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데, 자, 업이라고 그래서 이때 부동산 권리에 되어 있어서, 자, 사업자 등록에 무관하다는 것. 특히 사업자 등록에 의하든 등록하지 않든 그러면 업자든 업자가 아니다 그러면 임대업자든 임대업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고로 개인이 부동산을 대여라든가 부동산의 권리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 범위가 되는 겁니다. 개정이 돼서 그래서 사업자 등록에 의하든 의하지 않든 부동산의 권리 대여인데 문제라. 이 부동산의 권리가 많은데 지상권, 지역권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 범위에서 제외가 된다. 그래서 부동산의 권리 나왔을 때 지상권 대여, 지역권 대여인지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지상권, 지역권 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소득 보험에서 제외가 된다. 그래서 사업소득 보험에 있어서 건설업, 부동산업의 매매업, 임대업 등에 대한 소득을 받는데, 자, 이 사업소득도 비과세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비과세 사업소득에 논밭 전답을 작물에 생산케 하고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인데 특히 한계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자, 비과세 사업소득의 범위가 된다. 또한 요 주택 임대로 발생한 소득이 세액이 2천만 원. 자,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우리가 2년 연에서 2018년 말까지 비과세 사업소득의 범위가 되겠다.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이 된다. 2천만 원. 자, 그러면은 한계주택 임대소득하고 매체를 임대를 월세를 놓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 소득 합이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2018년 말까지 비과세 사업소득이 적용이 되는데 더 중요한 건 한계주택임대다. 한계주택임대소득인데 비과세가 안 되는 것이 있더라. 비과세가 안 되는 것은 고가주택에 대한 임대하고 국외소재 주택은 고가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가 없고 국외소재 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이때 고가주택은 고가구가 되겠죠. 고가구가 되니까 9억 초과가 되는데 사업소득이 되기 때문에 이 9억을 따질 때 기준시가 9억을 따진다. 그래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9억 초과다. 그래서 9억을 따지는 고가구지만 기준시가 9억이 중요하다. 실제 거래가액이 아니다. 파는 게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빌려줘서, 집 빌려줘가지고, 또 월세 놓은 집에 대해서 9억 초과해서 집을 월세 낼 때, 기준시가 9억 초과된 집에 대해서는 비과세 안 해주겠다. 그 말이 한 개 주택에 월세를 할지라도, 여기서 주택의 임대소득에, 편하게 주택에 대한 지금 월세입니다. 월세 개념을 생각해달라. 그 말이에요. 월세를. 자, 그런데 국외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월세 렌트를 한다 할지라도 발생 소득은 비과세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개 주택이다 그 말이에요. 한 개 주택이 되면 주택수를 계산할 때 특히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이를 합산해서 주택수를 따지게 됩니다. 합산해서. 그러므로 특히 주택수 산정할 때 여러 가지 있지만 많이 이런 게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해서 소득을 합산하는 게 아니라 주택수, 한 개 주택인데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주택수를 따질 때 합산해서 그 말은 본인 한 채, 배우자 한 채가 각각 월세 놓은 집이 있다면 합산하니까 2주택이 되니까 비과세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월세를 놓은 집에 대한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은 내년까지는 2018년까지는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 원래는 2017년부터 과세로 전환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분리과세로 전환했는데 2년도 지금 유예를 주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험적으로 이런 건 크게 민감하지 않겠죠. 정리하는데 그러나 비과세 사업소득의 개념의 주택수 이런 개념들을 파악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요 사업소득을 산정할 때 총수익금액에 자 계산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 그러면 사업소의 총수익금액을 산입을 할 때 계산할 때 뭐가 있냐면 쉽게 말하면 간주임대료 산정이 있어서 총수익금액에 산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료로 간주해서 총수익 산입할 수가 있는데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전세금 등의 보증금을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금 등에 대한 보증금을 받으니까 전세 보증금 등을 받았을 때 간주 임대로 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총수익금액에 산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간주 임대로 산정할 경우에 부동산 대여 중에 주택을 대여하고 자 전세 보증금 등의 상당액이 있을 때 간주 임대로 산정할 때는 주택은 3주택 이상으로서 보증 합계액이 전세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초과할 경우에 간주 임대로 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주택 이상으로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초과한 경우에 간주 임대로 산정이 된다. 그런데 요 3주택 이상을 따질 때 소형주택은 자 제외가 되는데 이 소형주택도 자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에서 2017년도 개정 내용 소형주택의 범위에 대해서도 조금 강화가 됐죠. 85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이렇게 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자, 사업소득 중에 우리가 핵심으로 봤던 사업소득의 범위 구분하고 비과세 사업소득과 총수익금의 산입 특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관련 한번 문제 한번 보고 마무리 한번 정리하죠. 자, 먼저 393페이지 자, 확인 문제. 부동산 관련 사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393페이지. 자, 첫째. 부동산 매매를 사업 목적으로 부가가치는 배트맨 세법상 1화세 기간 내에 1회 취득하고 2회 판매를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이 된다. 그럼요. 두 번째,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등을 분할 판매는 부동산 매매업에 토지에서 상가 등을 분할 판매했죠. 상가 등을 부동산 매매업. 자, 세 번째, 자기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해서 판매할 목적으로 자, 건물과 땅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우리가 상가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 우리가 건물과 땅을 제3자에게 팔았기 때문에 매매업으로 보죠. 자, 다음에 주거용 건물개발 공급 토지로서 한동의 주택을 1년에 1회 신축해 판매하는 경우 매매업에 해당이 된다. 주택을 한 채든 몇 채든 주택 신축 판매업은 건설업으로 보는 겁니다. 매매업이 아니라. 그래서 틀렸죠. 4번 묘지를 개발해 분묘 기지권. 여러분이 뭐 중개사법 시간에 먼저 분묘 기지권을 할 텐데 분묘 설정어 지를 받는 것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 자, 다음 문제. 페이지 396페이지. 자,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임대업을 지금 묻고 있죠. 첫째, 지역권 대여. 지역권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 제외가 됩니다. 지상권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은 제외가 되죠. 미등기 부동산을 대여하고 대가로 받는 건 사업소득이 아니다. 사업소득이 됩니다. 사업소득도 자, 대여도 등기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왜? 등기하고 빌려줬던 미등기로 빌려줬던 돈 챙기잖아요. 자, 다음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케 하고 대가로 받는 것도 사업소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큰 이런 자 상가 건축물도 있잖아요. 큰 빌딩 건축물 보면 옥상에 통신사 짐가 이런 자 기지고 있죠. 그걸 전부 또 광고판 큰 게 있잖아요. 먼당 그런 자 측면이라든가 옥상 측면을 그러니까 이런 광고를 사용케 하고 받은 대가 이것도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은 옳은 지문. 다음 그리고 또한 자기 소유 부동산입니까? 담보물로 챙겨고 받은 대가도 사업소득이 됩니다. 다음에 국외소재 주택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국외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이 되겠죠. 자, 다음 확인 문제 398페이지. 자, 상시 주거용 건물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소득세법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래서 자, 지금 주택을 임대하고 있네요. 그런데 고가주택은 아니네요. 첫째,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에 간주 임대료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 임대료, 간주 임대료 산정이 되려면 3주택 이상이 돼야 되고 보증 합격이 3억 초과해야 됩니다. 자, 다음 주택 임대로 발생한 소득의 수입할 시기는 계약의 지급을 정해진 날이라든가 그 정해진 날이 수입 시기가 되겠죠. 다음 세 번째, 만일 해당의 주택이 국외 소재한 주택이라면 주택수 관계없이 과세가 됩니다. 국외 소재의 주택은 비과세 못 받습니다. 다음 네 번째, 주택을 임대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각과 그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이를 합산해서 주택수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 한 개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임대는 사업소득 과세를 한다. 한 개 주택 임대 소득은 비과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총 마무리 문제 한번 봐볼까요? 자, 399페이지. 소득세법상 주택 임대 소득의 비과세라든가 총시 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한번 찾자. 첫째, 임대하는 국내수 일주택 여부 판단 시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6억원 기준으로 한다. 자, 1주택의 과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고과세는 9억을 주는 9억입니다. 6억이 아니라. 자, 다음에 기준시가 5억인 국외소재 주택을 임대하는 비과세한다. 국외주택은 가액에 관계없이 비과세 못 받죠. 세 번째, 본인과 배우자 각각 소유한 주택을 경우에 이를 합산하지 않고 합산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수로 해야 되는 합산. 네 번째, 3주택을 소유한 자가 임대분 합계의 4억인 경우에 보증금에 대해서 법령으로 정한 산식에 따라 총 수익금액에 산입한다. 주택수가 세 채죠? 세 채. 세 채를 가지고 세 채니까 3주택 이상이죠? 이상은 3부터. 그다음에 합객이 4억이죠? 3억 초과했죠? 간주 임대로 산정에 따라 총 수익금액에 산입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전세금의 총 합계액을요, 월세로 이렇게 돌려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만큼은 사업소득에 포함이 돼서 사업의 종합수 신고를 하라 그 말이에요. 자, 다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의 임대인 비과세 판단 시 기준시가는 과세기간일 개시이다. 사업소득 종료일은요. 그래서 사업년도 과세기간의 종료일. 그래서 개시일이 아니라 종료일 현재 판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12월 30일 또는 양도일. 자, 그래서 오른손은 네 번째가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서 우리가 오늘 쉽게 말해서 원스톱 기초부터 심화까지 전체를 해서 확인해 드렸는데 이런 기본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음 과정은 문제풀이 과정입니다. 이렇게 내용 정리 없으면 문제를 접하면서 이렇게 또 내용 정리해 가면서 앞뒤 관계를 떠나서라도 그런 관계를 생각하면서 부동산 세법은 고득점 과목을 하기 위해서 아마 28회 시험부터는 2차 과목에 이렇게 시간이 세법 공식은 따로 2교시 때 시험을 따로 보기 때문에 훨씬 더 문제를 푸는 시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실수를 덜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고득점 나올 수 있는 과목이니까 그걸 감안해서 다음 문제풀이 과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